자, 요런 걸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고급, 시험에 나오는 고급 필터 이제 시작점인데, 자, 등급이 전회원, 비회원이고, 이거나 비회원이고, 발부 기간 월이 10 이상의 레코드를 고급 필터를 통해서 필터 처리해보자. 자, 그러면, 자, 이거 조건이 등급 정회원, 등급 비회원, 할부 기간 10 이상. 그게 이상의 조건이니까 엔드 조건인지 오아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판단을 해보니, 여기는 이거나 오아, 여기는 엔드. 엔드와 결합 조건이네요. 엔드와 결합 조건은 엔드가 먼저 처리될지 오아가 먼저 처리될지 판단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걸 요렇게 해서 판단해 보니까 오아가 먼저 처리돼야 됩니다. 내용 전개상 오아. 그러면 요걸 등급 정회원 A라고 표기를 할 거고요. 등급 B형을 B라고 표기를 할게요. 할부 기간 10 이상은 C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 and C라는 형태로 바꿀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여기서 이건 그냥 오늘은 외우세요. 다음에 왜 이렇게 되는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원리를 설명할 기회가 따로 있을 겁니다. 오화 조건을 연산자로 처리하라 그러면 플러스 기호로 처리합니다. AND를 연산자로 처리하라 그러면 AND 곱하기 연산자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외우세요. 그러면 요걸 요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그다음 이렇게 쓴다는 건 이걸 다시 이렇게 펼쳐 놓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뭐 1 더하기 2 가로 닫고 곱하기 3 이러면 1 곱하기 3, 2 곱하기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이걸 엔드와로 바꾸면 아까 플러스는 오와 조건이라고 그랬고 곱하기는 엔드 조건이 됐으니까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럼 아까 A, B를 다시 이렇게 바꾸면 이제 이 내용을 해석을 하면 등급이 정회원이고 할부기간이 10 이상이거나 등급이 비회원이고 할부기간이 10 이상인 레코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이 문장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적지 마세요. 이 문장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요 문장을 처리하게 되면 저걸 보고 등급 정회원 적지 마세요. 그다음에 비회원 이건 하니까 오하죠. 비회원. 음. 그다음에 할부기간 필드명이 보이죠. 12상. 그러면 이거 다음에 요렇게 가는 줄 알고 이제 요렇게 작성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맞는지 틀린지 한번 따져보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제 화면을 보고 결과만 보시고 나중에 조건 적을 할 때 조건만 잘 적으세요. 이거 뭐 결과 보는 절차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그냥 범위 설정 여기 가서 그냥 클릭하시면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조건 범위는 안 맞으니까 치우고 다시 요거 결합 조건 하나 해서 결과 독설치 누르시고 인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반영됩니다. 자, 요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이 문장은 요 문장과 같다는 걸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등급이 정형원, 할부기간 10 이상, 큰 엔드 조건 한 개, 그 다음 큰 엔드 조건 두 개, 둘 사이에는 이건하죠. 그러면 오와 그러면 등급이 비회원, 10 이상.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 구조가 완전히 틀리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도 따라오시면 그냥 제 화면 결과는 제 화면 보세요. 조건 적는 게 문제입니다. 요 조건은 적어 보셨죠? 조금 이따 잠깐만 조금 시간 될 때 시간. 복사 위치도 안 맞죠? 이것도 지우고요. 인쇄 클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결과가. 다 영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문제는 이게 이 조건 이렇게 작성이 맞는 거고 이렇게 작성이 맞는 거. 아, 물론 작성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조건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의 내용, 이 내용은 어느 쪽이 맞다고요? 여러분들 판단에는 물론 대답들 안 해주시겠지만 여러분 판단에는 이 문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잘못 작성하시는 경우들이 많아가서 어? 이렇게 이 내용은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이렇게 작성하신 게 맞다고요. 그래서 아까 교재 그게 26페이지, 27페이지였나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우리 시간에 배웠던 구조하고 조금 뭐 달랐지만 지금은 거의 같은 구조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게 눈에 보이지 엔더와 결합 조건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면 죄송하지만 직접적으로 좀 외우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건 아니란 거죠. 일단 요 문제에서. 자,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건지 지금부터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필터는 자, 필터는 그게 자동 필터가 되든 고급 필터가 되든 필터는 첫 번째 레코드부터 마지막 레코드까지 조건을 다 확인합니다. 응?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레코드부터 마지막 레코드까지 뭐 주어진 이런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자, 그럼 첫 번째 레코드 조건 만족해요? 안 하죠. 여기 만족해요? 안 하죠. 여기 만족해요? 안 하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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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이렇게. 어, 여기 오니까 17행이 오니까 만족하네요, 여기. 됐습니까? 그 다음, 만족?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뭡니까? 요거네요. 요거. 요 레코드를 찾아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 찾아서 화면에 표시. 네? 자, 이거나 아니면 이 조건에 또 속하거나. 원리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레코드부터 쭉 훑어봅니다. B1 조건 만족 안 하네요. 조건 만족 안 하네요. 아니, 조건 만족 하네요. 네? 그다음 마지막 레코드까지 조건 만족 안 하고 조건 만족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 훑어본다는 거. 이게 필트의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이제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그러면 조건 조건을 우리가 여기가 필드명 아래에 조건 기준값인데 우리가 정해져 있는 값을 문자 값이나 숫자 값 아니면 식이 들어가는 형태로 조건을 작성을 하셨는데 이걸 수식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수식으로. 자, 공간 여유 좀 두시고요. 결과는 그냥 제가 보시고 여기 한 두세 칸 여유를 좀 두시고 자, 어떻게 식으로 하냐면 자, 식을 정해야 돼. 식으로 조건 작성합니다. 이 꼴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 꼴. 자, 그다음 방금 원리가 어떻게 된다면 첫 번째 레코드부터 마지막 레코드까지 자동적으로 훑어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레코드에 있는 등급 값을 불러옵니다. 참조. 그리고 같으냐고 물어봅니다. 정해용 값하고 맞으냐. 이게 식으로 적는 조건입니다. 이게. 자, 이 조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었죠. 첫 번째 레코드에 있는 할부 기간 값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10 이상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두 개 이상이 조건이니까 인지 오화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풀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가 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조건 처리하는 거죠. 엔드 조건이죠. 엔드 조건 뭐? 엔드 함수를 처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그럼 식을 처리했으니까, 자, 판단에 대한 원본이 위에서부터 저 식이 위에서부터 맨 첫 번째부터 마지막 네 콘까지 이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자동 채우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주소가 있다면 주소 형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방향이 아래쪽 방향으로니까 자동 채우기 몇 번 쓰는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한 번 쓰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주소는 상대입니다. 네? 상대. 이거 달라야 되니까. 옮길 때마다 한 칸씩 따라 내려야 되니까. 자, 엔드. 여기까지 엔터.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 필드명, 자, 그러면 여기 값이니까 그거에 이제 뭐 조건, 필드명이 하나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필드명에다가 여기다가, 요렇게 적었다고 하죠. 뭐 등급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자, 등급이라 적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녀석이 등급이란 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필드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뭘 들고 가냐면, 우리는 식을 보고 조건 처리하라고 지금 식을 작성한 건데, 저 녀석이 뭐, 결과값 폴스를 들고 가버립니다. 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필드이다 보니까 필드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폴스를 들고 와서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맞는 게 없겠죠? 의미가 안 맞죠? 그 다음, 여기다가 뭐, 좀 할부기간 월을 적는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필드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이 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걸 들고 가버린다고. 결과값, 폴스를. 그럼 폴스 들고 가서 폴스, 이거 안 맞죠, 이것도.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필드명을 적어 주셔야만 여기에 있는 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필드명은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적어도 됩니다. 저기 없으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조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것만 식으로 적을 수 있느냐? 요 부분만. 아니죠. 이것도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and니까 서로 다른 행위다가. 그러면 이건 첫 번째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상대 참조 이걸 물어보면 비회원이냐고 물어봐지고 문자 값이니까 콤마 그다음에 할부기간 월 값을 가져와서 10 이상인 거 물어봐지고 상대 참조 그다음에 엔드 조건을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엔드 함수로 처리. 자, 결과는 저 혼자 볼게요. 앞에 보세요. 결과는 저 혼자 볼게요. 조건 범위 아마 안 맞네요. 지우고, 약간 좀, 그다음에 결과 다른 장소에 복사. 자, 이것도 안 맞아서 빈셀 하나만 클릭하면 모든 필드를 다 보여준다. 보이세요? 결과 같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오케이. 자, 요건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자, 잠깐만요. 여기 관계는 오화 관계죠. 그러면 오화 조건이니까 오화 함수를 처리할 수 있겠네요. 자, 제가 좀 게을러서 복사해 쓸게요. 그러면 이 조건 한 개와 이 조건 두 개. 응? 둘 사이는 오화 조건이라면서요. 그럼 오화 조건은 무슨 함수로? 오화 함수로 처리할 수 있네요. 그 다음, 필드명은 데이터베이스 없는 필드명을 작성해 주셔야 된다. 아무거나. 자, 이것도 결과는 저 혼자만 확인할게요. 여러분들 그거 안 하시는 왜 뭐 저 가정을 뭐 어려운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에 그거, 자, 조건 안 맞네요. 지울 거고요. 여기. 그다음에 결과도 위치 입력 안에 같이 놓으시고. 하면, 제 화면 보시고요. 마무리하세요. 요거, 저거 똑같죠?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까지는, 자, 마무리할 시간 드릴 테니까 앞에 잠깐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뭘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냐면, 요 구조를 가지고, 요 문장을 가지고 작업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요 문장을 가지고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도. 자, 보세요. 정혜원이잖아요. 첫 번째 레코드는 상대 참조. 가져와서 정혜원이 물어보고요. 엄마. 그다음에 이거 비혜원이죠. 다시 한번 더 가져와서 물어보면 되죠. 첫 번째 레코드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상대 참조. 비혜원이냐고 물어보고. 자, 둘 사이 관계는 뭐죠? 오화죠. 그러면 오화 함수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 어? 끝났습니다. 이제 고급 필터 쓰면 여기까지만 이해되시면. 그다음 큰 오화 조건 한 개와 작은 조건 사이는 엔드 조건이죠. 그러면 큰 조건 한 개와 작은 조건 할부 기간이 10 이상이다. 그러면 첫 번째 레코드의 할부 기간을 상대 참조해서 10 이상이냐고 물어요. 그러면 큰 오화 조건과 작은 조건 사이는 엔드 조건이다. 그건 엔드 함수 치고. 가로 닫고. 자, 필드명은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필드명을 작성한다.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되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결과 보시고요. 이제 시간 드릴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에 그거 결과 보고 마무리하세요. 정말 똑같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조건 범위 안 맞고요. 복사 위치 입력 안에 컷은 빈셀 하나만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 모든 필드 다 오네요. 자, 두 개가 같게 나오는 거 확인하세요. 네? 확인하셨어요? 이렇게 같게 나온다는 거.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시간 저 네 개의 조건을 한번 쭉 작성 한번 해보세요. 한 1분 정도 마무리하는데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자, 이제 전체적인 설명 드릴게요. 어, 처음 커말 1급 시험이 나왔을 때, 처음 한 20년 전입니다. 2002년도부터인가요? 한 20년 되거든요. 오, 요렇게 나왔었습니다. 값을 가지고 조건을 적는 이런 형태. 엔더와 결합 조건의 형태.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되게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해가 거듭 출제 기준이 매년 주기로 바뀔 때마다 이게 난이도가 점점 이렇게 높아져 갔고요. 지금은 무조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무슨 형태? 함수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 중첩의 형태로 시험에 나오고요. 그다음 시험에 어떤 함수가 조합이 나올 거냐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300개 중에 엑셀에서 지원해, 그 엑셀 2016에서 지원해주는 300개가 넘는 함수 중에 필기식이 다 합쳐서 150개 나온다는데 그게 어떤 조합이 나올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함수 공부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함수 조합은 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그럼 앞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 마스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이해되셨으면 이겁니다. 이거 이 내용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이거. 자, 그러면 이 파일은 잠깐 버려두시고 우리 열어놓았던 파일 중에 기본 작업 필터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기본 작업 필터. 시트명 고급 필터 1로 가겠습니다. 저희들 교재는 24페이지. 고급 필터 1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A3에서 H38 영역에서 등록일의 연도 나타내는 함수 이어 2022년이고 3월 또는 4월의 학점이 3.5 이상인 행만을 대상으로 표시하시오. 조건은 A40에서 A41 영역 내에 알맞게 임하죠. 문제 읽고 계세요? 자, 자, 정말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들 습관을 배기게끔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잘 보게끔 해주시는 방법이니까. 그 방법을 키워드리는데 잘 안 따라오시면 제가 어떻게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 자, 화면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맞게 조건을 알맞게 입력하라는 이야기는 이 범위를 넘었으면 안 되고 예? 그리고 시장치는 A10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 and or 함수 사용 즉 함수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라는 문제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조건 작성 결과 나타낼 위치가 필요하죠. 그거 이용해 처리할 거니까 결과는 A43셀로부터 나타내세요. 그러면 특정 필드명이 문제 전체적으로 특정 필드명이 없다라는 거죠. 특정 필드명이 없다라고 하는 건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내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조건 작성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등록일의 연도. 그러면 연도를 뽑으려면 잠깐만요. 자, 요 두 개의 작성 한 개는 필드명이 돼, 자, 필드명이 돼야 될 거고. 일단 우리가 알고. 근데 여기는 이제 기준값, 조건값이죠. 자, 이때 기준값은 뭘로? 수식으로 처리할 거죠. 특정 값이 아니라. 그러면 이걸 등록일의 연도값을 참조해서 첫 번째 레코드부터 마지막 레코드까지 내용을 다 확인을 하니 첫 번째 레코드의 등록일 값을 자, 자정책이 아래쪽으로 한 번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 참조로 매번 등록일이 바뀌어야 되니까. 가져와서 뭐 연도를 물어볼 거고요. 이어먼스 데이 함수의 결과값은 숫자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물어보는 값도 숫자여야죠. 문제는 뭐 연이라고 붙이지 않지만 아닙니다. 그건 의미가 그런 거고. 시글시글 된자 콤마 그 다음에 3월 조건 한 개. 자, 3월 값을 가져왔어. 첫 번째 레코드의 3월 값을 가져왔어. 상대 참조. 3.5 이상입니까? 콤마. 첫 번째 레코드의 4월 값을 가져와서 상대 참조 3.5 이상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 요건, 자, 지금 얘기는 O와 3.5, 3.5 사이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2022년도까지는 AND. 그러면 AND와 결합 조건이고 뭐부터 처리해야 된다고요? O와부터 먼저 처리해야 될 구조입니다. O와 조건이니까 O와 함수로 처리한다. 그다음 작은 조건 한 개와
큰 O와 조건 사이에는 AND 조건이다. 그래서 AND 함수 사용한다. 그러면 조건 작성할 때 주어져 있는 함수 AND, 이어 AND OR 함수 사용하라 했으니까 다 사용했네요. 오케이. 그리고 필드명은 데이터베이스, 자, 화면 보세요. 필드명은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필드명을 작성한다. 아무거나 저기 없지만 하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조건 작성 문제.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선택. 고거 필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필터 죄송합니다. 그거 목록 범위 이상 없죠? 점점점점. 그다음에 조건 범위 방금 작성한 조건 범위 결과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 입력란에 커서 넣으시고 무조건 다른 장소입니다. 그리고 A 30세, 43세 빈셀 하나만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필드를 다 화면에 표시해 준다. 어? 지금 왜 틀렸죠? 지금 왜 하나도 안 나오죠? 응? 아, 저 식이 잘못됐어요. 아,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죄송합니다. 저희 피 사진이 갑자기 이게 저 안 보이죠? 정해져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우시고 구조를 날려버리시고 감사합니다. 자, 구조를 날려버리시고 처음 다시 그거 데이터베이스 센터 그거 목록 범위 이상 없고 조건 범위도 이상 없고 별과 다른 장소에 복사할 수 있는 걸 넣어주고 A43셋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런 내용이 나타난다. 됐습니까? 저장. 자, 그거 필터 2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문제를 제가 제 수업 스타일은 문제를 많이 푸세요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류별로 유형별로 몇 가지만 이렇게 딱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방금 하신 게 기본. 그다음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 그다음에 하나 더 유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교재에 안 보이는데 제가 나중에 문제를 발췌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나 하려고 합니다. 자, 고급 필터 20%로 옮겨가시고 저희들 교재는 26페이지. 자,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고급 필터 이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A2에서 범위 주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G30 명령에서 세일 범위에서 생년일의 연도가 1987 이상이고 진료 시간이 12시 이상 데이터의 성명, 생년월일, 진료 과목, 진료 시간, 필드 값을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조건은 이 I2에서 I3 영역에 여기네요. 알맞게 저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고 AND 함수, 이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셔야 된다. 수식에 의한 조건. 결과는 BI55, I5셀부터 여기서부터 나타내는데 자, 문제의 성명, 생년월일, 진료 과목, 진료 시간이 무엇이냐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필드명이네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필드명만 화면에 보겠다. 복사 붙이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준비되어져 있고 조건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되네요. 어렵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수식을 조건 작성할 거니까 한 개는 필드명,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필드명을 하나를 찍으셔야 돼요. 서식은 상관이 없다. 다음, 이꼴 첫 번째 레코드에 있는 생년월일 값을 가져와서 연도가 필요하다. 이어. 그러면 이 연도 값 숫자입니다. 이 함수의 결과 값은. 그리고 숫자 1879보다 크냐, 1987보다 크냐, 콤마. 다음 진료 시간이 가져와서 12시 이상이냐.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앞에 보세요. 아니요. 이제 보고 이제 있으면 이게 이 문제의 풀이는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렵냐고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크다 작다로 적을 때 오른쪽에 적는 값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문자 값이나 숫자 값, 직접 입력, 아니면 셀 주소 참조. 어쨌든 참조를 하더라도 어쨌든 숫자 값을 참조하는 거라고요. 문자 값을 참조하는 거라고요. 그럼 오른쪽에 보통 이제 문자 값이나 숫자 값이 와야 된다는 건데, 그럼 지금 이건 저 형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녀석 입장에서는 저걸 시간으로 못 받아줍니다. 왜 못 받아주냐면 형태적으로 저건 문자입니다. 형태적인 입장에서 문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그러면 내부적으로 시간과 날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이거 기억 못, 그래서 제가 이걸 되게 강조해 드릴 거예요. 이거 기억 못하면 이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처음에 이 문제 보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결과가 안 나옵니다. 왜? 화면 보실래요? 제가 수업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날짜는 1년 번호에서 정수값으로 관리합니다. 시간은 소주점 이하의 값으로 관리합니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엑셀은 어찌됐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동호 방향 조건 쓸 때 부동호 방향을 이용하는 그런 조건을 적으실 때 오른쪽에 문자 값이나 숫자 값이 나와야 된다고요. 형태적으로. 그래야 이 녀석이 식이 성립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가 12시 땡땡 땡땡 땡땡이 아니라 숫자로 환산해서 입력을 보세요. 이건 설명 듣지 않으면 그냥 정답 보고 입력한다고 이게 다음에 나오면 또 맞출 것 같다고요. 못 맞춥니다. 이건 분명히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 지식이 중요한 거지.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다 외워서 가요, 집에. 콤마. 그리고 엔드죠. 이거 있으니까. 그럼 엔드. 이 식이 어려웠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그리고 결과를 나타낼 때 특정 필드만 나타내셔야 됩니다. 문제. 성명, 생년월일 떨어져 있네요. 컨트롤 키 이용하시고 진료 과목, 진료 시간, 단축키 사용하시고 복사, IOCell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판출 V. 자, 그거 필드를 사용할 준비 동작, 준비물이 다 준비되셨군요.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그거 조건 범위, 별과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입력란에 커서 넣으시고 필요한 필드명 범위 설정,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제 화면 보시고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갔는데 이렇게 나왔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거 되게 보기 싫죠? 그래서 이거 연럽이 조정하시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 문제는 이거 크기 조정하라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럼 함부로 조정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제 생각에는 이 파일을 준비하는 출판사 측에서 잘못한 건데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어떻게 나오냐고요? 아마 사이즈가 이렇게 딱 저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사이즈가 딱 나올 거라고요. 우리는 일단 더블 클릭해서 좀 씁시다. 결과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시험장에 가면 이 사이즈별로 딱 준비가 되어서 시험 문제가 준비가 된다고요. 원래. 이게 출판사에서 만든 자료들. 이게 조금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시면 항상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대면 질문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안 그러면 문자라도 뭐 해서 여러분들 걸로 빨리 만드시고요. 이게 다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 이게 다라고요. 함수의 조합은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이게 다인데 유형별로 봤을 때 뭐가 하나 빠져 있냐면 절대 참조 형태가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3권 문제, 교재 3권에 있는 문제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올 테니까, 그거 제가 따로 숨기고, 자동 필터도 하나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급 필터에 이제 빠져있는 유형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건부, 자, 이렇게 왜 제가 꼼꼼하게 설명드리냐고요? 다음에 지금 해야 될 기능이 조건부 서식인데, 조건부 서식의 내용이 이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하신 내용과. 자,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엑셀 기능쟁이라는 파일로 옮겨갈게요. 그리고 고급 필트 오른쪽인가요? 보시면 필터 명은 조건부 서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기본 설명을 좀 할게요. 교재는 31페이지 펼쳐놓으시면 되고 31페이지. 자, 여러분들 보고 이런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11월 자료에서 만 초과인 데이터에 임의의 서식을 설정해보자. 그러면 이런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업무를. 그러면 자, 11월 데이터 전체를 아마 훑어보겠죠. 그러면 만 초과인지 아닌지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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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그러면 임의 서식을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죠. 자, 혹시 따라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실행 취소를 눌러주시고, 이것도 다 명령이니까 명령은 백을 시키겠다. 실행 취소. 자, 지금은 데이터가 요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그냥 뭐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 처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11월 데이터가 몇 개쯤 있다고요? 100만 개쯤 있으면 이 방법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불편한 또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방금 셀에 있는 데이터가 조건을 만족하면 서식이 바뀐다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말 그대로 그게 조건부 서식이고 서식 꾸미는 기능이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홈 탭에 있겠죠. 우리 첫 시각에 정리할 때 셀 서식은 어디 홈 탭에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스타일 등을 이용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기본 설명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자, 그러면 적용하는 방법은 첫 번, 죄송합니다. 이건 데이터베이스 개념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순수하게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줄 겁니다. 이미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홈, 스타일, 조건부 서식 그리고 규칙을 찾습니다. 초과라고 그랬죠. 뭐뭐보다 크면 자 규칙이라는 표현은 조건이라는 표현과 같은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 거의 대부분은 아까 자동 필터에서 다 하고 왔습니다. 예? 뭐뭐보다 큰 뭐뭐보다 작은 다음 값을 사이에 있으면 이건 해당 범위 뭐뭐 값 이상 뭐뭐 값이야. 해당 범위 반대 개념은 제외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같음 텍스트 포함도 아까 설명드렸죠. 같음은 발생 날짜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거예요. 중복값 보유값 이야기도 아까 해드렸죠. 무슨 의미인지. 자, 그래서 지금은 요거 초과. 이상 이하는 안 보이네. 일단 잠깐 보류. 자, 직접 입력 기준값. 규칙 조건 같은 표현입니다. 이거 적용할 시 기존에 이렇게 제공하는 텍스트 글자 색깔 채우기 배경 색깔 이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쓰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수업 중에 제가 요 몇 가지 클릭해 드린 거 있거든요. 글꼴 탭에 글꼴 스타일, 굵게 기울는 글 조합, 글꼴 색, 그다음에 이게 뭐 실선 밑줄 실선 같은 표현. 그다음에 채우기 탭에 배경색, 색깔 리던 무늬색에서 확인. 그리고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배경색 영역에서 색깔 클릭. 그리고 확인. 자, 지우는 건 우리 시험은 어차피 문제가 딱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범위 설정하시고
규칙 지우기. 규칙 지우기. 그래서 뭐 요거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이용하시면 되고요. 시트 전체 지울 때는 뭐 셀프인터 니트 상관없이 어차피 한 개만 나올 거니까. 근데 뭐 일단 개념적으로 접근하시면 요걸 알아두셔야겠죠.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응? 자, 그러면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해드린 거고. 자, 근데 여기도 자, 요걸 하시기 전에 자,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테스트, 이런 기본 작업, 조건부 서식. 여기는 조건부 서식 관련 문제들이 좀 준비가 된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노란색 띠모양이 나타나면 콘텐츠 사용이라는 단추 눌러주시고 아니면 편집 사용 뭐 이런 거 눌러주시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조건부 서식 기본적인 이야기거든요. 자 방금 제 개념만 설명드린 겁니다. 자 셀 강조 갈게요. 시트명 셀 강조 교재 35페이지고요. 음?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건 사실 제가 설명 없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자 일단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하여 찾습니다. 조건을. 자 그러면 C3에서 C14 일단 범위 주어진 데이터 범위 데이터만 선택하시고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범위가 데이터만 선택하라고 딱 나와 있죠. 자 중복 값에 대해서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치우기 서식이 적용되도록 설정하죠. 조건부 서식에 가셔가지고 요 기능을 이용하라 했으니까 찾습니다. 중복값 보이세요? 중복값. 자, 저 범위 안에 똑같은 값이 두 개 이상 있다. 그걸 중복값이라고 그럽니다. 뭐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어쨌든 같은 값이 두 개 이상 존재한다. 그러면 그런 값들에 대해서 어떤 서식? 진한 녹색 텍스트, 기존에 있던 내용이네.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치우기를 이용합니다. 빨리 진행할 겁니다. 하긴, 뭐, 개념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조건부 서식의 상하의 규칙을 이용하여. 자, 우리 아까 저기 필드할 때 크다 작다는 개념이 있었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이용하여 F3에서 F3에서 F24 영역에 평균을 추구하는. 자, 엑셀이 평균값을 이미 알고 있죠. 암산하실 수 있다 했잖아. 우리 여기 상태 표시죠. 그랬죠. 상태 표시를 내어가지고 암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이 평균값을 이미 알고 있다네요. 그럼 찾아야죠. 그러면 크다 작다라는 규칙이 화면 제기에 있네요. 그리고 평균초과 이하, 평균초과. 그리고 지금 연한 빨강 텍스트. 연한 빨강 텍스트. 기존에 제공하는 서식이네요. 선택. 그리고 확인. 36으로 갈까요?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시트 상의 작업이 끝나면 저장 버튼 누르는 습관, 단축키를 이용하는 습관. 자, 데이터 마크로 갈까요? 데이터 마크 시트. 이제 36페이지.
자, 갑시다. 자, 빨간 그건 안 읽을게요. C3에서 C31까지의 범위에 대하여 에 대하여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을 선택하고 서식 스타일 데이터 마크 최소값 100분위 수 제로 최소값 100분위 수 90으로 설정하시오. 어, 혹시 100분위 수라는 용어 기억나세요? 퍼센타일이라는 함수 할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찾아보세요. 예? 답입니다. 찾아보세요. 저 이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랭크점 EQ 함수 밑에 100분위 수라는 용어 다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미천 다 깔아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안 해서 문제지. 자, 잠깐만. 그 기능을 적용하시기 전에 이 학점 평균에서 가장 작은가 적은 학점이 뭐죠? 꼴등. 가장 큰 학점이 뭐죠? 찰스. 그래서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적용하려고요. 데이터만. 그러면 이렇게 딱 뜨면 이제 여러분들 보고 학점에 대한 평균 중에 가장 작은 것 찾으세요. 큰 것 찾으거나 아마 숫자를 보고 찾지 않고 막대의 길이를 보고 찾을 겁니다. 조건부 서식을 쓰는 근본적인 목적은 시각적 효과, 데이터 구분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요걸 보고 그래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다. 데이터 막대라는 경우. 데이터의 막대의 길이를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조건부 서식 중에 하나고요. 자, 근데 문제는 요건 기본값인데 문제에 보면 뭐 백분위수 같은 거 좀 구체적으로 데이터 막대의 내용 중에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작업을 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어디 가야 되냐고요? 자, 밑에 가시면 세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규칙. 세규칙. 클릭. 요거 마무리하고 싶게요. 자, 그래서 규칙 유형. 셀 값을 기준 모든 셀을 여기 가면 방금 하셨던 데이터 막대라는 게 여기도 있다고. 여기. 가시면 이제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최소값 100분위 수 값인데 얼마? 10을 쓸 거고. 여기는 최대값은 100분위 수 값을 사용할 건데 90에 해당되는 값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색깔도 있죠. 밑에 참고 표시의 막대 모양은 채우기 색 그라데이션 채우기 칠이 아니라 그 한 색깔 단색깔의 칠이 아니라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이라는 의미 아시죠? 색이 점점 변해간다. 그래서 최소 두 가지 색이 있어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기본 자, 색은 표준색 노랑으로 설정해서 노랑 이 흰색깔하고 뭐 필요하면 다른 것도 이제 설정하겠죠. 자, 여기까지 확인. 틀립니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아이콘 집합으로 갈게요. 마무리하고 쉬겠습니다. 요거까지 하고요. 같은 세트다. 자, 아이콘 집합 하기 전에, 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우리 아이콘 집합까지 할게요. D3에서 D이고. 자, 어쨌든 평균값 제가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일단, 아니, 교재 있는 거 지금 하진 않을 거고, 자, 앞에 보세요. 이 색조라는 것도 있거든요, 색조. 그럼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색깔보다 두 가지 색을 할게요, 요거. 그럼 이게 무슨, 녹색, 흰색 색조라는 게 뭐냐면, 최소값을 흰색으로 설정하고요. 최소값 이 범위에. 그다음에 이 범위에 최대값을 녹색깔로 설정한다고요. 그러면 가운데 자, 아까 막대의 길이처럼 길이도 마찬가지 최소값, 최대값에 대한 길이를 설정해 놓고 나머지 값들에 대한 길이가 자동적으로 정해지겠죠. 상대적 길이가. 예?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에 대한 색깔을 흰색, 최소값에 대한 색깔을 흰색, 최대값에 대한 색깔을 녹색으로 설정해 놨다면 그 가운데 있는 색깔의 농도가 정해지겠죠. 그걸 색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데이터 구분이 쉽게 일어난다고요. 자, 그제
교재의 내용 가겠습니다. D3에서 D20 영역에 대하여 데이터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을 선택하고 서식 스타일은 아이콘 집합, 아이콘 스타일은 별 3개 조건부 서식 적용하고요. 채워진 별은 숫자 60인가요? 80인가요? 80 이상이면 채워진 거예요. 80 이상, 80 미만, 65 이상이면 나머지는 빈 셀을 수정하죠. 자, 여기 밑에 보이는 게 이게 아이콘 집합인데 앞에 데이터 막대 색조는 특정 값들에 대한 부분이라면 아이콘 집합은 범위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이걸 마우스 포인터 하는 실시간면 이렇게 나오는데 뭐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셨으면 나중에 지우세요. 자, 여러분, 저 데이터 안테나 막대 4개로 이렇게 파란색 4개로 나와 있는 것들은 같은 값이 아니죠. 즉, 범위 개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최대 최대 값이 있다고요. 그러면 4등분한 거죠, 이거. 범위를. 기본적으로 생각이. 자, 그래서 문제의 내용은 여기 있는 아이콘 집합이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하라고 그러네요. 색이치. 그리고 셀 값을 주는 셀의 서식지죠. 그리고 아이콘 집합. 색조도 있죠, 여기. 방금 하셨던 색조도 있고. 아이콘 집합. 그리고 아이콘 스타일은 아이콘, 아이콘은 별 3개.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면 이렇게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별 3개. 그러면 범위가 3개라는 이야기고요. 특정 범위는 뭐 꽉 채워진 거, 노란 꽉 채워진 거, 노란 절반인 거, 노란색이 없는 별. 뭐 이런 이야기라는 건데, 그럼 이것도 3등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6.6666이라 하고 33.3333쯤에 이제 설정을 했겠죠. 기준값을. 근데 이걸 바꾸라는 겁니다. 이 기준값을. 그러면 꽉 채워진 이건 80에서 잘라서 하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건 65. 자, 우리 엑셀 시간에 한 수시간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건 저렇게 적어 놓으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이전 단계 80 이상 다음 80 미만부터 65까지로 해석하는 겁니다. 요거. 나머지는 뭐, 그럼 다 자리를 바꾸면 밑에 있는 요 값도 바뀝니다. 커서 위치를 이렇게 바꾸다 보면 이게 바뀝니다. 설정하실 것 같아요. 확인. 자, 그 다음 거 C3에서 영역에 대하여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을 선택하고 서식 스타일 아이콘 집합로 5개이고 흑백으로 흑백으로 조건 설정을 검정색 90 이상 4분의 1은 90 이상 됐군요. 4분의 1 흰색 원은 90에서 70 됐군요. 그 외에는 기본 수정으로 수정하시고. 자, 조금 좀 더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색유치 그리고 셀 값을 서식 지정 아이콘 집합 그리고 이름은 5가지 흑백 원 요거네요. 그리고 검정색 원은 90 이상 90 기준값. 그 다음에 4분의 1 흰색은 요거죠 요거. 4분의 1 흰색 원은 요거는 두 번째 거. 기준값이 70 이상. 나머지는 기본값 그대로 사용한다. 확인. 저장해 두시고요.